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1번 다음은 자연세계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우리가 자연세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연세계에는 그 시간과 공간의 크기, 즉 이거를 규모라고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 세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미시세계는 원자와 분자들이 존재하는 세계이고, 거시세계는 동물 단위부터 하나의 개체 단위부터 행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태양계, 그 이상의 것들이 존재하는 세계죠. 그래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일단 크기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측정 방법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겠죠. 측정 방법은 원자와 분자. 일단 원자는 현미경 중에서도 상당히 세밀한 현미경인 전자현미경을 이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시세계에서는 망원경을 이용하게 되는데, 망원경은 우주망원경이 있고 천체망원경이 있죠. 자, 우주망원경과 천체망원경 둘의 차이는, 우주망원경은 우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띄워서 보는 망원경이고, 그리고 천체망원경은 지상에 세워서 지표에 지상에서 관측하는 망원경이 되겠죠. 둘 다 망원경인데 천체를 관측하긴 하지만 우주에서 관측하느냐 아니면 지구의 지표에서 관측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1번에 다음은 자연세계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연현상을 탐구할 때에는 측정 대상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원자의 운동과 태양계 행성의 운동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죠. 지금 말한 것처럼 원자는 미시세계고 그 다음에 태양계는 거시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규모에 따라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다 라고 해야 되겠죠. 다르다. 다르며 다르다. 자, 이번에 길이 측정의 현대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길이 측정, 길이는 국제단위계의 기본량이죠. 기본량의 1m를 기본량으로 쓰고 있는데 길이의 기본은 빛으로 우리가 거의 3억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빛이 3억분의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고, 그래서 빛을 제대로 측정을 해야 길이가 제대로 측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써보면 빛을 이용해서 길이를 정밀 측정하게 되고, 우리가 빛에 대한 거 실질적으로 들고 조작할 수 있는 빛으로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레이저 빛도 마찬가지죠. 그럼 레이저 빛으로 만약에 우리가 거리를 알아낸다, 빛으로 거리를 알아낸다 그러면 속력의 식 자체가 V는 T분의 S니까 거리는 빛의 속력 C죠, 곱하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기억부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다르다. 미시세계는 아까 보다시피 전자현미경을 이용할 수 있고, 거시세계는 망원경을 이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GPS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르다. 맞는 설명이죠. 니은 길이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빛을 이용하기도 한다. 길이는 지금 현재 빛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측정하죠. 디귿의 현대에는 측정할 수 있는 길이 규모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미시 쪽으로 좀 더 발달되고 거시 쪽으로 좀 더 발달되면 미시가 더 미시로, 거시가 더 거시로, 그럼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처음 범위보다 더 넓어지니까 디귿은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 니은 5번이네요. 3번에 그림은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사용하여 길을 찾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자, GPS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이죠. 기억,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죠. 자, GPS 수신기라는 거 잠깐 알아보면 GPS 수신기란 인공위성에서 인공위성을 사용하죠. 신호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사용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요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럼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측정이 가능하죠. 이걸로 시간으로 거리. 자, 그러면 이때 인공위성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하나의 인공위성이 아니라 여러 인공위성 안에 들어있는 원자시계가 있어요. 우리 원자시계에는 세슘을 이용하잖아요. 그쵸? 세슘을 이용해서 보다 정밀한 시간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정확한 시간으로 되어 있는 인공위성의 시계로 신호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과 속력을 곱해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인공위성이 아니라 여러 개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의 시간차 이용하고 그리고 인공위성에는 원자시계가 탑재되어 있다. 한 개의 인공위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인공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시간 측정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 시간과 완전 관계가 있죠. 시간이 정확해야 우리는 거리도 정확하다. 시간은 거리를 측정하는 그 기본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기억.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달 표면에 5개의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지구에서 이 거울을 향해 강한 레이저 빛을 쏜다. 지구에서 달에 여기 5개의 거울이 돼 있고 레이저를 쏘는 거죠. 자, 그러면 달 표면의 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지구에서 매우 민감한 광 검출기로 강 센서죠. 그쵸? 강 검출기로 포착해서 레이저 빛의 왕복 시간 반사돼서 오는 왕복 시간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달이니까 여러분 뭐 예상이 되겠지만은 속력을 알고 시간을 알면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빛의 왕복 시간 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해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빛은 항상 속력이 일정하죠. 광속 불변의 법칙 2억 9,900 이렇게 나가니까 거의 3이죠. 3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3 곱하기 10의 8승 10의 거듭제곱승으로 나타내면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로 거리 D를 구하면 거리 D는 광속 C에다가 왕복 시간인데 왕복 시간은 거리가 2번 곱해지잖아요. 그쵸? 이때 시간을 T라고 하면 왕복 시간 T를 2로 나눠서 그쵸? 구하시면 거리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억은 왕복 시간이다. 기억 맞죠? 빛의 속력이 일정한 성질을 이용한다. 빛의 속력, 광속 불변이다. 여러분 질량 보존 뭐 이런 거랑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절대적으로.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기억을 정밀하게 측정할수록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시간이 정확해야 거리가 정확하다. 정답은 5번이죠. 5번에 그림 가와나는 시간을 측정한 도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수정시계 또는 쿼츠 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압을 가했을 때 누가 진동한다? 수정이 지금 32,768Hz로 일정하게 진동한다. 그리고 세슘 원자 시계는 세슘 133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한 빛이 91억
9263만 1770Hz. 숫자 자체가 진동수가 누가 훨씬 커요? 세슘이 크죠. 진동수가 크면 그만큼 1초에 진동하는 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정확한 눈금을 가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누가 더 정확성이 높아져요? 나죠. 그래서 원자시계가 더 정확하다.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얘기한 더 빠르게 뭐라면 진동하면 더 세밀한 눈금을 만들 수 있다.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6번에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위는 물리량의 값을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다. 맞는 설명이죠. 하나의 물리량의 값은 한 가지 단위로만 표현된다. 자, 하나의 물리량이 두 가지 단위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뉴턴이라는 단위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힘의 공식에 F는 ma라는 식이 있잖아요. F는 ma의 식에서 F는 힘, m은 질량, a는 가속도죠. 그럼 그대로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니까 킬로그램 점 가속도는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제곱까지 해서 이것도 나타낼 수 있겠죠. 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단위로 나타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 에너지는 줄 단위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쵸? 에너지가 줄 단위이고 또 한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앞쪽에 지금 힘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주면 곱하기 미터를 곱해주는 거랑 같죠. 그쵸? 그러면 킬로그램 점 미터 제곱에 세크 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줄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지. 두 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3번에 킬로그램과 미터는 모두 기본량, 질량과 길이는 기본량이죠. 7개의 기본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리량의 크기에 따라 단위 앞에 접두어 기호를 쓴다. SI, 국제단위계의 표준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접두어 기호는 10의 거듭제곱수로 나타내지는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센티라고 쓰는 거, 키로라고 쓰는 거 다 마찬가지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접두어가 뭐뭐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접두어 중에 테라 있죠. T. 라지 T로 쓰면 테라. 테라는 10의 12승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G 하면 이거 뭐예요? 기가죠. 기가는 10의 7승을 나타내고요. H 헥토. 헥토는 10의 제곱. 그 다음에 C 스몰 c예요. 센티.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나타냅니다. 이거랑 또 뭐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그 다음에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해서 10의 거듭제곱승으로 나타내진 앞에 쓰는 단위들을 우리는 접두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새로운 물리량이 발견되면 그에 맞는 새로운 단위가 추가되기도 한다.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졌었을 테니까 새로운 단위가 추가되겠죠. 정답 2번이고요. 7번에. 자, 7번 가면 물리량의 종류와 단위를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리량에는 우리가 기본량하고 유도량이 있는데 기본량 7개죠. 한번 써볼까요? 기본량. 기본량 7개는 국제단위계 SI,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에 따라서 7개가 나오게 되죠. 그쵸? SI에 따라 국제단위계. 뭐뭐 있나요? 한번 볼까요? 길이, 시간,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광도. 이렇게 7개가 있죠. 그쵸? 길이의 단위 기본량은 미터, 시간은 세컨드, 세크,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전류는 암페어, 온도는 켈빈,
몰 질량은 몰,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유도량이 된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6번에서 봤겠지만 이거를 조합하면 공식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물리량을 만들면 그걸 우리는 유도량이라고 얘기하고 7개가 아닌 애들은 다 유도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 중에 들어가는 애가 앞서 나온 힘 그대로 뉴턴과 킬로그램/m per s 제곱을 쓰는 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줄 단위를 쓰던가 아니면 킬로그램/m 제곱 per s 제곱을 쓰는 에너지 또는 전압은 볼트로도 쓸 수 있지만 에너지 단위에서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류 곱하기 시간 즉 전하량으로 나눠준 값도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은 옴 단위로 쓰고 옴의 법칙에서 저항은 I분의 V이기 때문에 I는 암페어 그 다음에 V는 볼트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량과 유도량 체크해 주시고 7번에 볼게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누구? 온도가 유도량이라고 나왔네요. 그쵸? 잘못 나왔죠? 온도는 기본량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켈빈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K보다는.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다음은 어떤 무선 이어폰의 제품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제품 정보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단위 중 유도량의 단위를 쓰고 그 유도량이 어떤 기본량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지. 자, 기본량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걸 얘기해 줬으니까 어떤 기본량인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질량,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나왔잖아요. 3개의 기본량이 나왔어요. 3개.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라는 유도량이 나왔네요. 배터리 용량이 그러면 정답인 유도량이 되겠고 유도량에 지금 AH라고 나왔는데 암페어시라고 읽습니다. 암페어시. 암페어는 여기 나왔지만 전류죠. 전류에 hour가 붙어서 암페어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보통 공식이 단위에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흔하죠. 그렇죠? 그래서 1시간 동안 1암페어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배터리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상으로 암페어시 또는 암페어 아워 라고 읽고 공식은 배터리 용량의 공식은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시간 단위예요.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된다. 8번에 있는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9번 측정과 어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측정과 어림은 과학 탐구에서만 활용된다. 과학 탐구 이외에도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수학에서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측정할 때는 단위와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측정에는 측정 도구가 들어가면 일단 측정이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어림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어떤 양의 정확한 값이 아니라 우리가 어림이라는 건 대략적인 값을 추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 정답은 니은만 되겠네요. 1번. 그 다음에 10번에 다음은 어떤 측정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땡땡은 단위의 측정 표준으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과학, 기술, 산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통용되는 표준 단위 체계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답은 국제 단위계. 이거죠. 자, 그러면 SI에 대해서 좀 살짝 알아볼까요?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SI의 핵심 목적은
우리가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 기호를 써서 어떤 공식을 유도한다는 거는 우리는 한글로 표현해서 뭐 전압, 전류 이렇게 하지만 전압, 전류라 그러면 또 외국 가면 그거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전압, 전류를 그냥 VI로 표시하면 V는 IR, 옴의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외국 사람은 금방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측정하든지 누가 측정하든지 C 나와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전 세계 표준 단위 체계죠. 두 번째는 기본량이 7개죠. 이 7개는 최소한의 독립적인 물리량의 값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량을 조합하게 되면 유도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6번에서 봤지만 접두어라는 내용까지도 들어있죠. 접두어는 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SI에 대한 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앞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겠지만, 자, 11번 갈게요. 현재 사용되는 1초의 측정 표준. 1초는 원자시계로 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세슘이죠. 현재는 세슘 133 원자에서 방출되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진동하는데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기억. 요게 측정 표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공 중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m를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것은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1m라고 하고, 이 빛이 이동한 시간은 예전에 요 세슘 이전에 요 시간을 1초라고 기준을 했었죠. 그리고 디귿에 1년 동안 하루 길이를 평균 계산한 평균 태양일. 태양일을 했던 것도 과거의 1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과거의 1초의 기준이고 현재 사용되는 1초의 측정 표준은 기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에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요 길이를 우리는 큐빗이라고 하는데요. 몸의 일부분을 활용한 길이 단위, 요거는 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사용을 했겠죠. 예전에는 뭐 원자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을 아직 연구를 하기가 안 됐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1큐빗의 길이가 만약에 이 길이로 뭔가를 쟀다 그러면 사람마다 좀 달랐겠죠. 그쵸? 자, 1큐빗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니은의 측정한 길이를 수치화 단위로 나타낼 수는 있죠. 그죠? 일정하진 않지만. 그리고 디귿에 같은 물체의 길이를 측정해도 사람마다 측정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 다를 수 있죠. 팔 길이가 다르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측정 표준의 활용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이다. 기본량을 측정할 때만 활용이 된다. 기본량을 측정할 때뿐만 아니라 유도량을 측정할 때도 활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 C 맞죠? 그래서 제시한 의견이 옳은 학생은 B와 C 학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14번에 측정 표준을 활용하는 사례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미세먼지 녹도를 측정한다든지 환자의 체온,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한다든지 시간에 맞춰 수능시험 시작 중 만약에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자동차를 만든다. 눈으로 사과의 크기를 어림해라 그랬죠. 그렇죠? 요건 측정 표준을 사용하는 측정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1번에 그림 가는 미시세계에 속하는 수소 원자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거시세계에 속하는 태양계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의 그림은 수소 원자죠. 그 다음에 나는 태양계 일부. 태양계의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중에서 지구만 지금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러면 각각 좀 분석을 해볼까요? 가의 그림과 나의 그림 분석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의 수소 원자의 길이 그리고 시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수소 원자의 지름은 0.1 나노미터죠. 나노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길이는 우리가 기본 단위를 지구와 태양까지의 거리를 1AU라는 단위를 써요. 1AU. 그러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이 거리는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얼마냐면 약 1.5 곱하기 10의 8승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 거리를 이 거리와 뭐 상관없이 먼저 정한 거는 지구 태양까지 거리를 1AU로 정한 거니까 1AU 단위로 해서 우주의 나머지 단위들을 1AU로 맞출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시간은 수소 원자에서 따질 수 있는 거는 전자가 원자의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약 150 아토초라고 있거든요. 이거 주위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 아토초고 이건 너무 작은 시간인데 극명하게 이제 원자의 케이스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초인데 1아토초는요. 1아토초는 10의 마이너스 18 엄청 작죠. 18초예요. 마이너스 18초를 1아토초라고 읽습니다. AS. 그리고 태양계의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365일이죠. 그래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서의 길이와 시간의 차이를 한번 봤고요. 지금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에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다르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태양 자체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죠.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그렇기 때문에 입자는 같은 거죠. 그러면 수소는 뭐 양성자, 중성자, 쿼크, 렙톤, 뭐 전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다 같은 내용인 거죠. 다만 사이즈 차이가 엄청 나는 것뿐이지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같습니다. 같다. 기억은 틀리고요. 관찰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다르죠. 전자현미경, 아까 망원경, 우주망원경이나 천체망원경.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가 다르다. 단위 다르죠. 지금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 아토초와 얘는 1이죠. 그쵸? 그래서 거시세계에는 1단위로 나타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18승초인 아토초로 나타낸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식이 또 다르겠죠. 리을도 맞는 설명.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림 가와 나는 길이를 나타낸 1m의 측정 표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미터 원기가 나와 있고 이분이 들고 있는 거는 백금 이리듐의 1m 막대예요. 막대. 백금 이리듐. 백금 이리듐이 부속이 적고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보면은 빛이 진공해서 빛에 대한 광속 불변의 법칙을 이용한 그 성질로 1m의 길이를 정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m를 미터 원기에 대한 정의고 이거는 지금 빛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가에 비해 나에서 정한 1m의 정의가 가진 장점을 한번 볼까요? 미터 원기는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식이 적다고 해도 마모나 손상의 위험이 크죠. 물리적 특성의 변화. 그리고 나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이용하기 때문에 빛에 대한 거라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시면 정답이 될 것 같아요.